어린 시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두들 빈부 차이에 대한 개념이 없던 때라 그다지 큰 어려움은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확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우리 반 1등이자 전교회장인 친구 집에 갔을 때였어요. 세상에나 그 친구 집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친구들 통틀어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친구 방에 들어가서는 더 놀랐죠. 우리 집보다 더 넓더라고요. 방 한쪽에는 도서관처럼 책들이 가득 꽂힌 개인 서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접 잘 받고 집에 돌아와서 생전 처음으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는 걸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어린 마음에도 참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상대적 빈곤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저를 지켜준 건 어머니가 장만해준 세계문학 전집이었습니다. 총 50권짜리였는데요. 이 책들을 읽을 때면 절 괴롭히던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즐겨 읽던 이안 플레밍의 007 시리즈, 닥터 노나,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포함한 10여 권은 얼마나 읽었든지 나중에는 책 제본이 해져서 너덜거릴 정도였습니다. 독서로 뭘 얻거나 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서 책을 파고들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독서 습관을 얻게 되었던 거죠. 미국 미시시피 주에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9살에는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14살에는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들은 2주 후 죽었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가까이 했고 엄청난 독서량은 그녀의 어법과 지식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시카고에서 최저 시청률을 기록 중이던 아침 토크쇼 AM 시카고를 한 달 만에 시카고 최고의 토크쇼로 바꿔놨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를 시작합니다. 무려 미국 전역으로 방영되는 쇼를 말이죠. 그녀의 쇼는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25년간 방영되었고 전 세계 140개국에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가난했던 흑인 소녀는 미국 흑인 여성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죠. 성공한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독서의 영향력을 널리 전하고자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 내 독서 열풍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흑인 소녀가 누군지 짐작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일본에도 독서로 인생 역전을 한 경험을 토대로 독서를 권고하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교육 심리학자이자 메이지드의 인기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교수, 방송 진행자, 강연자, 작가로 활동하면서 인류의 조건,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독서력 등의 책을 썼습니다.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본인이 젊은 시절 방황하던 시절의 경험과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독서의 필요성과 유용함, 독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다카시는 30살 무렵에 대학원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 그가 찾은 돌파구는 바로 독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과 흡사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카시는 매일 책을 읽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고 중요한 시기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독서 계기와 모든 공부의 시작이 독서임을 알려줍니다. 2장에서는 독서 효과와 독서로 변한 사례 등을 통해서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3장에서는 독서를 할 때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나 흥미로운 책부터 읽으라고 하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속독, 책 고르는 법, 또 고전을 읽는 법 등 독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10가지를 알려줍니다. 독서를 제대로 하고 싶고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지금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요? 설마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보다 더 나쁜 환경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로
지독하게 불운해서 더 나쁘더라도 뭘 어쩌겠습니까?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인데 말이죠.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시궁창 같다고 해서 사회 탓, 남 탓하며 욕해봐야 돌아오는 건 결국 비뚤어진 자의식과 황폐한 자아뿐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리지 않으면 아마도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책을 잡으십시오. 재학 중이라면 인문과 철학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접하며 고대의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세상 어디서 아무리 많은 수강료를 내더라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같은 천재들을 만나겠어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 수십억 원을 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애플답게 한 건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라면서 나에게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기회를 준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처럼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광분하는 걸까요? 그들이 쓴 책을 읽는 건 결국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독서를 꾸준히 하면 실용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글쓰기, 독해력, 사고력, 구성력 등이 크게 증가했고요.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직했을 때 책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정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일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얻게 된 지식과 지혜는 아주 오래된 나이테처럼 당신의 인생을 단단히 보호해 줄 겁니다. 당신이 읽은 한 권의 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돈이 없어서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던 이 창업가가 한 투자자의 비서로부터 $500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된 이 남자가 사업을 매각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500를 빌려준 비서를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남자는 비서를 못 알아봤지만 그 비서가 당시 사건, 당시 돈을 빌려준 그 사건을 말해준 덕분에 알아봤다고 하네요.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현재의 점들이 미래에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의 독서가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이유이며, 독서 애호가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가까운 서점에 나가서 흥미로운 책을 한 권 골라 인생의 독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독서 마니아의 경험담이었습니다.